네, 안녕하십니까. 제발 잊지마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게 되는 여익구 강사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외로움, 고독감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탈피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치매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인 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국가 간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어떻게 잘 서로 나눔을 갖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치매란 무엇인가인데요. 오늘 치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가 치매 그러면은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치매라는 것이 한자로 풀이하면요, 어리석을치 미칠매, 어리석고 미쳐있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뉘앙스가 이제 풍겨지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미치고 막 노망 들었다, 망령 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지의 이 우리가 뇌에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이 저하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치매라고 그러지 않고 인지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실지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신경인지장애 이렇게 지금 현재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치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님이 있잖아요. 치매관리법에 치매기본관리법에서 대표 발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어를 갖다 바꾸자는 얘기예요. 예. 인지 저하증으로, 인지가 저하되는 그런 증으로 바꾸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지가 단순히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을 뿐이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망 들었다, 망령 들었다, 어디 벽에다 뭐 한다,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용어를 순환해서 바꾸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계속 폐기돼 버리고, 이번 1월 달에 다시 또 이제 인지정화증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새로 이제 바꾸자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좀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치매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보살핌으로 인해서 똑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면서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예방 교육 안에는 물론 이제 치매 요양원 자체가 전부 다 치매 어르신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치매로 이제 화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방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그때마다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는 여러 군데 그런 교육을 해왔었는데요. 여기는 그다음에 뭐냐면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매 우리가 유병률이 한 10.2%, 10.3% 이렇게 한 76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늘 걱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 환자랄지 이제 가족들이 가장 제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치매를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치매가 가장 큰 질환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조사를 한 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민의 소리에서 보건복지부 내의 국민의 소리 설문조사에서 2018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무려 54.8%나 그렇게 치매가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것 갖다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암도 이제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냐면 그게 14.8%, 근한 40%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인식을 갖다 우리가 많이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치매 안심센터요. 치매 안심센터 중에 합천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인데 여기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면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를 했어요. 표방을 했어요. 치매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되겠다. 예. 그런 취지로 전국에 256개의 2년 동안 걸쳐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갖다가 건립을 하자 해가지고 2017년부터 건립을 하기 시작인데 첫 1호점이 합천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예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정말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또 가족들도 전혀 그때마다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렵고 무서운 질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거기에 또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가 치매 안심센터 첫 번째가 어디라고 그랬었죠? 아까 합천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연수구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인천. 예. 여기서도 치매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치매 걸리신 당사자하고 케어하시는 가족들이잖아요. 이제 부부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며느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드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배우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오죠. 와가지고 이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방법, 또 예방하는 방법, 어떻게 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따른 그런 교육들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됐어요. 강릉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 완료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로 관련해서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요양보험 있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원래는 4등급밖에 없었었는데 5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치매 인지 등급 5등급이 이제 별도로 치매 등급이라고 생겼어요. 예. 그리고 또 치매 등급에 탈락되신 분들 분명히 내가 치매 끼가 있는데 소위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치매 인지 등급 외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이제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진단 검사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 이제 병동 있잖아요. 안심병동.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교육을 해왔던 거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수에서 알츠하이머 신경학 포럼을 개최를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토론회도 같이 개최하고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혹시 선생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치매 바로 전 단계가 뭐라고 혹시 들은 적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경도인지 장애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MCI 단계라 해가지고 마일드 커그너티브 인폴먼트라 해서 경도인지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아까 건망증 잠깐 말씀하셨는데 건망증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걸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타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분은 건망증이 걸렸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예요. 이때서부터는 무조건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켜주고 또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속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켜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보다 더 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건망증 아까 말씀하셨죠. 나만 알아요. 나는 분명히 건망증인데 상대방은 잘 몰라. 내가 분명히 뭘 까먹었는데 상대방은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소위 이제 주관적인 인지 장애죠. 소위 이제 그래서 이제 서브젝티브 커그니티브 인폴먼트 해가지고 SCI 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서부터 인지 기능을 갖다가 강화시켜주고 또 활성화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오늘도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전 정도에 인지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킨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갖다가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어요. 진압력도 있고 뭐 판단력, 집중력, 뭐 시각력, 뭐 계산력, 수리력,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진압력에 대해서 또 잠깐 한 10분 정도 이제 훈련을 같이 또 활동을 해볼 텐데요. 예.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치매 길벗잡이단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치매협회 소속도 돼 있는데요. 치매가 결코 험난한 미지의 여행길이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험난하죠. 굉장히 힘들죠. 얼롱 굿바이라 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그 뭐 암처럼 1, 2년 안에 그냥 모든 것이 결판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긴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거부감이 느끼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정신행동 증상들이 다양한 행동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배회를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같이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갖다가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면 결코 치매가 두렵고 무서운 질환이 아니다라는 벗잡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행사들을 해왔던 것이 이제 광화문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치매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가 이제 영어로 이제 디멘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라틴어로 이제 D는 뭘 이제 제거하다. 맨스는 이제 뭐 정신, 시아는 이제 병이라고 하죠. 정신이 제거되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디멘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 볼 때는 치매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때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을 취해다가 미련할 매.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좋겠죠. 영어를 선언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치매라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대뇌 신경세포에 어떤 손상도로 인해 가지고 지능이라든지 어떤 의지력이랄지 이 기억 따위가 지속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실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력, 판단력, 뭐 집중력, 시각력, 언어력, 그 다음에 이제 수리력, 이런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인지 기능이 손상됨으로 인해 한 가지만 손상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손상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매라는 거죠.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지식을 갖다 습득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많이들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습득한다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방송으로 습득하는 경우는 근 5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가 있는 일반적으로 보건소 내에 이제 치매 안심 센터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지식을 갖다 습득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알고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일반 국민들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알아봤어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관심은 근 절반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관심이 많다가 33%, 매우 관심이 많다가 18.9%, 이렇게 하면은 둘이 합치면서 한 51.9%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서울에 있으신 분들 갖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2% 정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나는 이제 제대로 치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번 기회에 치매가 무엇이고, 물론 관심만 갖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또 내 가족에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치매 인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보듬어주고 안고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10% 정도가 이제 치매 어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 25% 정도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 아까 제가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 바로 전 단계라고 얘기했죠. 이 경도인지 장애에 걸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165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예.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돌보는 가족들까지 계산한다면 한 350만 명 정도가 치매에 그렇게 돌보는데 이제 많은 어떤 그렇죠. 손도 가고 또 이제 그러한 여건들 때문에 많이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치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도인지 단계 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켜 준다고 한다면은 좀 3분의 1이 아니라 뭐 5분의 1, 4분의 1, 뭐 6분의 1 이렇게 점점점 치매로 가는 인원들이 점점 적겠죠. 예. 실질적으로 치매로 가는 이 단계를 갖다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치매 맨 오른쪽 문제 볼까요? 치매인 경우에 치매가 보통 5년에서 10년, 20년 정도 긴 기간을 갖다가 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가 근 3년에서 5년 정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가 이제 건망증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제 무증상 이제 건망증 단계이면서도 이제 건망증도 이제 못 느끼는 그런 단계가 이제 무증상 기간이라고 하는데 경도인지 장애부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치료나 어떤 예방 활동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증상 기간 때에도 이때서부터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가 무증상 기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치매가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65세에 이제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은 55세나 60세부터 이제 치매가 걸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10년 전, 네, 그 전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또 이제 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부터, 40에서 45세 정도부터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무증상 기간인 경우는 그 전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35살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증상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자각하면서 생활하게 된다면은 좀 더 치매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식시키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치매는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인구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60분마다 한 명씩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7초에 한 명씩이 사망이 되고요. 세계 인구 중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치매 인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6만 명 정도, 76만 명 정도. 그래서 한 10.2% 정도 그런 정도의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6에서 9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말할 것 같아요? 6에서 9. 6에서 9시간은 예, 맞아요. 예. 돌봄 시간, 예. 케어하는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증 있는 분들은 24시간 그냥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경증인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돌보는데 케어하는데 그렇게 이제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7% 정도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이 이제 돌보는 그런 경향까지 현재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74만 원 이것은 뭐냐면은 치매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연간요. 한 해.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치매 등급이라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로 5등급의 이제 치매 등급이라고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에서 20% 정도 자기 부담금은 이제 그거밖에 되진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천만 원 정도의 치매 관리 비용이 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연간 한 15조 정도. 예,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치매의 현재와 실태가 앞으로 어떻게 중과 추세가 있을 것인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66만 명이었던 치매 어르신들, 치매 환자가요. 2018년도에는 75만 명, 2019년도에는 76만 명.
작년도는 한 7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024년도는 그 100만 명 정도 되고요. 2039년도에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도에는 그 300만 명이 가까이 돼버려요. 이렇게 갑자기 왜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증가가 되잖아요. 그죠?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2039년도, 40년도 되면 이제 80세, 85세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60세인 경우는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0세인 경우는 8.99%, 그 다음에 75세인 경우는 23%, 그 다음에 80세인 경우는 27%, 그 다음에 85세 이상인 경우는 무려 33%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50년 정도 되면은 근 300명 정도의 치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정작 치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실제 본인이 치매에 딱 걸렸을 경우에 우리가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하고 우리가 가족하고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내가 건망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번에 건망증이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병원에 딱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으니까 치매라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놀래죠. 본인은 거부하죠. 그렇죠. 나는 아니다. 무슨 내가 치매냐. 치매는 무슨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한 것은 인정을 해도 내가 부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이제 좀 살만한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결국은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협상할 수밖에 없어 내 자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감에 처하게 되고 나중에 수용하게 되는 그런 큐블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이제 그렇게 봉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딱 진단을 받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위축감, 상실감, 내가 한 가장의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로서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는 자존감도 상실되고 그런 부분이 생긴 거죠. 또 그것만인가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폭언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므로 인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1, 2년, 뭐 5년 이내에 끝날 암처럼 딱 진단이 나가지고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근 10년, 8년 뭐 더 이상 요즘에는 이제 약을 계속 꾸준하게 또 잘 먹고 물론 이제 완치는 안 되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예방적인 것들을 같이 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치매를 진단받고 난 이후에도.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죠.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그죠? 치매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치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치매의 어떤 한 가지만에 의해서 치매가 걸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폐렴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의료비적인 것들도 이제 점점 이제 증가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돌보잖아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보면 심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근데 가족들도 나중에는 이제 피곤해서 질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모시겠다, 네가 모시겠다 서로를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래 되다 보면 긴 병이 효자 없다고 왜 나만 모시지? 이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의 어떤 와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로서는 어떤 이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복지 비용이 점점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죠.
근 15조 정도가 이제 치매 관리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제가 알아보니까 558조, 정부 예산이 55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89조예요. 82조에서 89조로 7조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결국은 이게 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점점 국가 재정도 많이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예산이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증가되는 걸 갖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좀 증가 속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낮추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 치매 R&D 작업을 갖다가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거죠. 치매 예방을 갖다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또 이제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5,8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치매를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늦출 수 있도록 50% 정도는 갖다가 늦출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목표를 갖다 2040년도에 근 200만 명 정도 되는 걸 갖다가 160만 명 정도, 한 40만 명 정도 줄여보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는 우리가 신호들이 있잖아요. 치매가 오는 신호들가 어떻게 해서 치매가 오게 되냐면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뇌혈관에 뇌혈관 장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뇌 혈류가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검문소 역할을 해요. 검문소 역할을 해가지고 뇌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저한테 이제 이로운 거, 좋은 것들은 이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것들, 내한테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된 것들은 이제 방출을 하고,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이 혈관 장벽이 그렇게 있는 것들이 혈관 장벽이 이제 누수가 돼버린 거예요. 누출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치매의 어떤 이제 신호가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실제 혈관 장벽을 갖다가 이게 MRI를 찍어보면 누출이 많이 되는 것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 뇌에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프라그가 생기는 거죠. 막 이제 덧기덕지 이제 뭉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엉키고 설켜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오는 그런 신호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게요. 치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치매가 오고 그런 것은 절대 없어요.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거. 그러므로 이제 후천적인 건데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강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이 어떤 기억력만 안 좋다, 어떤 판단력만 안 좋다, 아니면 말을 억눌하게 해가지고 언어력만 안 좋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매라고 인지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두서너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뇌의 인지 기능이 손상됐을 경우에 이제 치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균 치매 지속 기간이 몇 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건 뭐 한 5년에서 8년, 뭐 10년 이상, 그죠? 이렇게 지속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하는 경우도 물론 1년에서 근 10년, 뭐 요즘에 이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15년 정도, 뭐 20년까지도 뭐 이렇게 쭉 기저질환을 치매라는 인지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반드시 사망하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크로이츠 펠트 약고병이라고 하는 그런 치매가 있는데요. 잠깐 후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그런 치매도 있어요. 근데 대개 치매는 우리가 완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치매 완치약은 현재 없어요. 근데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역적인 치매는 있습니다. 가역성 치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우울증에 의한 치매, 뭐 당뇨병에 의한 치매, 아니면은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양소 결핍에 의한 치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제 가역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치매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치매는 완치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게 이제 치매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매 있잖아요.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 치매 진단 한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쭉 볼 텐데요. 14가지 문항이 있어요. 14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 이상이 되게 된다면요. 치매라고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6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할지 아밀로이드 이제 펫 검사를 해가지고 양전 다 이제 방출 촬영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치매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거 말고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느 누구나 체크리스트 보면 일일이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위에 이웃에 약간 건망증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한테는 뭘 가지고 체크해 볼 수 있냐면요. 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 시계를 가지고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계를 그려보라고 그래요. 시계를 그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계를 그려보라고 하는데 11시 한 10분 정도 신경학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시 10분 정도의 시계를 갖다가 그려보라고 이렇게 해요. 시계를 그려보라고 하는데 그 시계를 갖다가 제대로 그렸는지 시계에 대한 어떤 상상력,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시공간력, 이런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거죠. 근데 제대로 그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치매에 우려가 있다, 인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있잖아요.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진압력을 갖다 같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인지 기능을 이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죠? 치매에 안 걸리기로 예방을 하려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인지 기능 중에서 진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하고 장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현재 자신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 그게 이제 진압력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가 우리가 몇 년도죠? 2021년. 네, 맞아요. 2021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21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누구는 2021년 분명히 딱 그렇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간지로 해가지고 12간지로 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뭐 신축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년대가 쥐띠해가지고 뭐 경자년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2021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정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무슨 계절이죠? 겨울이죠. 예, 겨울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에 대한 감각을 일신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갖다가 이제 좀 약간 전방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나무를 심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서 겨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오늘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이라고 이렇게 감안했을 때 봄철이라고 했을 때 눈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눈이 왔으니까 봄이지. 그러면은 안 되죠. 눈이 왔으니까 뭐라고 해야죠?
눈이 왔으니까. 눈이 내리게. 그렇죠. 예, 예,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눈이 왔으니까 봄이지만 눈이 왔으니까 겨울이지. 그렇게 이제 인지를 했던 경우. 아, 그러면은 충분히 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겨울이라는 것을 갖다 계절적인 것을 인식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겨울이지만은 날씨가 한 15도, 20도 가신 날씨가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있어요. 그렇게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니까 봄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그게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담양에 전남 도립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갔었었는데 그때 오늘이 몇 요일? 토요일을 갔었어요. 토요일을 갔더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방공일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방공일도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일요일을 또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일요일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온공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하게 그 날짜의 요일에 대한 감각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 무슨 특별시, 무슨 광역시, 어디죠?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는 여기 서초동. 서울 무슨 특별시죠?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죠. 예. 이처럼 이제 내가 있는 시간에 대한 것도 쭉 이야기했었고, 요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것을 갖다 진압력을 현재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담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담양이 이제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있는 곳은 무슨 도입니까? 그러니까 전라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라도는 안 돼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항이다. 그럼 포항이면 경상도죠. 경상도로 안 하고 예, 경상북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이름은 뭐죠? 여기가 있는 이 장소는 뭐죠? 시니어 TV 녹화? 시니어 TV, 그죠? 예, 녹화 방송국이죠. 예.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본인 이름을 갖다 스스로 이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제대로 적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기억을 갖다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진압력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에 대한 부분들, 예.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걸 갖다 적어보기도 하고 늘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어머니 나이 몇 살이에요? 할아버지 나이 몇 살이면 나 몇이지? 내가 85인가 84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내가 사는 곳이 어딘가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는 각자의 처소가 다 있겠죠. 그 부분들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도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진압력의 한 일환입니다. 그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아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은 이제 손주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내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친구에 대한 어떤 이름도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을 갖다 떠올리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친구는 가급적 안 떠올리는 게 좋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뭐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그렇죠. 그렇게 써 있는데 한식 음식죠. 밥그릇이 하나 비빔밥 같아요. 그죠? 밥이 그릇이 4개 있는 거니까 4사람이 앉아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뭐 시금치도 있고, 그다음에 콩나물도 있고, 뭐 고사리도 있고, 그죠? 뭐 이게 비빔밥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뭐 보쌈, 그죠? 돼지 수육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탕도 있고, 또 이제 채소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했으면 하는 취지로 이제 한번 내봤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뭐 있을까? 뭐 반찬 중에 시금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그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는 나는 뭐 반찬 중에서 이제 뭐 장조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나와 관련된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 선생님들은 이제 요리들 이제 성들이니까 요리들을 잘하는데 저는 이제 요리를 그렇게 썩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뭐 김치찌개 누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취미는 무엇인가? 나의 취미에 대한 뭐 등산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은 뭐가 취미세요? 걷는 거. 걷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나중에 이제 예방 활동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에다가 수치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걷는 게 그렇게 좋아요. 걷는 것도 오히려 걷는 것이 취미 생활이라고 걷는 게 무슨 취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의 나름대로 취미를 그렇게 되살리는 것들도 있고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색깔이 노란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빨강색이냐, 분홍색이냐. 옷을 분홍색 약간 입고 오셔서 그 좋아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치매에 대한 인지 학습 활동을 갖다 쭉 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인지 기능을 갖다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압력을 진압력을 표현한 거예요. 진압력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인지 활동을 갖다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장소가 어디신지 그리고 배회하는데도 어디를 찾아가는데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꾸준하게 해야지만이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역할이죠. 지금까지 오늘 이제 인지 활동에 대한 걸 쭉 설명을 드렸었고 진압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국가 책임주로 인해 가지고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매가 대한 관리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책임져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치매 진단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치매 원인 질환이 무엇인가, 원인이 왜 생겼던 것인가, 그리고 치매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치매의 다양한 종류, 치매가 수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한 10여 가지 종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학습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발 잊지 마의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